한국에서 봄의 시작은 한 가족이 경주로 여행을 계획하던 때였다. 경주는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다. 봄은 항상 재생의 계절이었고 그와 함께 벚꽃이 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운도 느껴졌다. 공기는 상쾌하고 가벼웠으며 꽃향기와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지나 따뜻해지기 시작한 땅에 습기 있는 냄새가 어우러졌다. 그날 아침 하늘은 손으로 그린 그림처럼 맑았고 깊은 파란색과 게으르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가족 중에는 22살의 지우가 있었다. 그녀는 어깨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섬세한 실과 같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옆에는 38살의 외삼촌 민준이 있었다. 그는 거의 귀족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지만 거만하지는 않았다. 그의 짧은 머리는 항상 깔끔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는 항상 완벽하게 맞춰진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다. 그의 제스처는 계산적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톤을 가졌다. 민주는 가족 내에서 문학과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언제나 흥미로운 인용문이 지우는 작은 배낭을 들고 가슴 속에 기대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가족 여행은 항상 약간의 혼잡함과 즐거운 순간을 동반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가 종종 더 외향적인 사촌들이나 삼촌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예외처럼 보였다. 그는 어떤 대화라도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재능을 가졌고 지우는 그와 함께라면 여행이 기억에 남을 순간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을 경주로 데려갈 버스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고 빨간색 천으로 덮인 푹신한 좌석과 벨벳 커튼이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렸다. 내부는 가죽과 민트향의 가벼운 향기가 섞여 있었다. 아마도 운전자가 넣은 방향제일 것이다. 그곳은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어린 사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멋진 경치를 약속하는 창가 자리를 선택했다. 민준이 그녀 옆에 앉자 그녀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어? 민준이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만 역사를 알지만 장소를 통해서 알지는 않잖아요. 민주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런 여행이 중요한 거야. 과거에 대해 책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걸 살아보는 거지. 각 장소는 책에 항상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며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푸른 들판은 파도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색과 보라색 꽃들이 점점이 보였다. 작은 파란 지붕의 집들이 여기저기 나타났고 집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지우는 한 아이가 연을 쫓아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의 단순함이 그녀의 일상 속 혼잡함과 대조되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해는 수평선에 낮게 떠 있었고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을 맞이할 한옥 숙소는 진정한 건축의 보석이었다. 곡선 모양의 지붕은 하늘을 그리는 듯했고 중앙 마당에는 종이 등불들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며 장식되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는 갓 준비된 허브차의 향기와 섞여 손님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며 과거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사촌들과 나눠서 사용할 방에 들어갔고 즉시 편안함을 느꼈다. 그 공간은 간소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생각된 듯 보였다. 반들반들한 나무 바닥은 등불의 빛을 반사했고 잠자리를 위한 방석들이 한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으며 작은 선반에는 도자기 화분과 오래된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머지 가족들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우는 숙소를 탐험하기 위해 몰래 빠져나갔다. 그녀는 나무로 된 베란다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주변을 감싸기 시작하는 어둠 속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여행이 마음에 들어?
민준이 수평선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다. 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들이 제 안에 어떤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민주는 책을 덮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의 눈은 부드러운 등불의 빛을 반사했다. 그게 역사라는 거야. 우리에게 과거는 우리가 그 일부라는 걸 상기시켜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무언가 말이야. 그 후 이어진 침묵은 바람에 살랑거리는 바람개비 소리로만 채워졌다. 지우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지만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다. 민준의 존재가 그녀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고 그것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위로하는 느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이야기를 나눌 순간들을 계속 찾았다. 고즈넉한 동산 공원에서 이끼로 덮인 고분들이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한 모습을 보고 경주의 조용한 거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아래 걸으며 지우와 민주는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미 나누고 있던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갔다. 여행의 세 번째 날 밤, 민주는 저녁 후 안압지 호수로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가족은 숙소의 마당에서 모여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우는 조금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즉시 동의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미 하루의 피로에 지친 나머지 가족은 그 자리에 남기로 했다. 호수로 가는 길은 마법 같았고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길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종이 등불을 들고 지나가는 몇 사람만이 있었다. 자갈 위에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로 섞였다. 지우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길가의 전통 가옥들은 안에서 빛나는 종이문을 통해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을 걸었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앞을 응시했다. 지우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곳은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가 그녀를 힐끗 보며 물었다. 마치 역사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네, 마치 우리가 모든 구석에서 과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들이 안압지 호수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정자의 불빛이 물에 비쳐서 너무 완벽한 모습이었기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호수는 새싹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소리는 지속적인 속삭임처럼 들렸다. 공기는 신선한 향기와 호숫가에서 자라는 꽃들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지우가 거의 속삭이며 말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호수를 대신해 그녀를 바라봤다. 그건 단지 장소 때문이 아니야. 네가 그곳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돌렸다. 마치 생각에 잠겨 물속에 빠져들 수 있을 것처럼 민준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피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까움에는 위안이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호숫가에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미래의 꿈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생각을 나누었고 민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처럼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빛을 고정하는 방식은 지우가 처음 느끼는 보이는 것 이상의 특별함을 주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들 사이의 침묵은 달랐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느끼고 있지만 이름을 붙이기 두려워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배낭의 끈을 잡고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민주는 너무나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어서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아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변한 듯 보였고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은 불국사를 방문했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전설에서 나온 듯한 곳이었다. 곡선형의 지붕이 생동감 넘치는 색깔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배경에는 푸른 산들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새들의 부드러운 노래와 어우러졌다. 지우는 돌로 된 테라스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다. 네오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것 같아. 그가 그녀 옆에 서며 말했다.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경치를 보며 대답했다. 아마도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걸지도 몰라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엄격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답이 우리가 찾기를 멈췄을 때 나타나. 침묵이 종종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지우는 감정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잠시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며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누는 듯했다. 그곳에는 무언가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지만 동시에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룹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지우는 버스 창문을 통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운전사 옆에 서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듯했다. 지우는 그 여행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방문한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으킨 감정들로 인해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조용한 비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세상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은 기억으로 새겨졌고 그들은 그 어떤 일로도 그 순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인생이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그 여행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지후는 자신의 책을 큰 성공을 거두며 출판했다. 그는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비평가들은 그의 내러티브의 감정적 깊이를 강조했으며 그것은 그가 민서와 나눈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한편 민서는 학업에 몰두했지만 종종 지후와 나눈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대화뿐만 아니라 그가 주는 독특한 이해를 그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기억들을 미래의 관계와 배움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진 것 같았다. 몇 달 후 가족은 또 다른 만남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경주의 조부모 집에서였다. 민서는 지후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두 사람 모두 서로 간의 명확한 경계를 두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불확실함이 있었다. 조부모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정원에서 아버지와 다른 삼촌들과 이야기하는 지후를 보았다. 그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서로 간단한 미소를 나누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미소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 모두가 이야기에 바쁠 때 지우는 민서와 직접적인 대화를 피했다. 그는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민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정원으로 나갔다. 거기서 지후가 나무 벤치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잠 못 자고 있어? 그가 반 웃음 띤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은 내 마음이 쉬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녀가 앉으면서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부드러운 밤바람을 느꼈다. 먼저 침묵을 깨트린 것은 지우였다. 알지? 부산 여행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그가 진지한 톤으로 말했다. 그 주는 여러 면에서 강렬했어. 민서는 정확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고 더 단호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건 알아. 그리고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의 연결은 특별해, 민서.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그의 진심에 민서는 놀랐다.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도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맞아. 우리가 가진 것은 희귀하지만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옳은 것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 지후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보였다. 그들은 이후 몇 시간 동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이야기를 웃음 지으며 나누었다. 예전처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대화는 가벼웠고 둘 다 마침내 균형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족 모임이 끝날 때 민서와 지후는 짧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포옹을 나누며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든 그 연결은 그들의 중요한 일부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민서는 졸업하고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후는 계속해서 글을 썼으며 인간관계의 뉘앙스에서 점점 더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연락을 유지했지만 언제나 그들이 설정한 경계 안에서였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가 지후의 책을 읽을 때나 지후가 그녀의 기사를 신문에서 볼 때마다 두 사람은 그 여행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형성했는지를 기억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존중과 배움,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정의를 초월한 깨지지 않는 연결의 이야기였다.